안녕하세요. 자담 세무에게 세금 읽어주는 여자 소혜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세무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와 그리고 세무사로서 제가 한 16년 차 지금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무사 사무실의 그 과정을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이제 오늘부터 제가 인생 들려드리는 여자라는 그 탭으로 여러분을 이제 찾아뵙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제주도의 그 깡촌에서 좀 태어났고요. 거기서 제가 대학까지 졸업을 하고 이제 세무사 시험에 합격을 이제 늦게 했어요. 늦게 하고 수습을 이제 서울에서 받은 다음에 고향인 제주도로 돌아가지 않았고요. 저는 이제 여기 이제 처음에 이제 부천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천에서 부천에 이제 그 역곡 북부역에 이제 한 7평 정도 되는 7층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었는데요. 주차가 불가능한 그 역 역의 근처이긴 했는데 그 7평짜리 그 사무실에서 이제 햇볕도 들어오지 않고 이제 그런 사무실에서 이제 동생이랑 처음에 여동생이랑 같이 사무실을 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실을 개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 월세가 이제 얼마였냐면요. 그때 아마 보증금이 한 2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고 월세가 이제 25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저는 이제 뭐 대학도 지방에서 나왔고 그러고 저희 집안이 이제 정말 가난한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뭐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전혀 안 됐고 제가 이제 맞다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안을 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위치였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그렇게 제가 30이 넘은 나이에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나마 눈 감아 주신 부모님께 이제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제 인생을 이렇게 꾸려 나가야 되는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이제 개업을 했는데 여긴 그때 당시에는 이 부천이 저희 연고지도 아니고 이제 정착한 지 이제 처음 정착한 장소였지만 아는 사람도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제가 기억에 한 1년 가까이는 기장업체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사무실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었던 월세 25만 원과 그리고 관리비를 내면서 그리고 제가 마이너스 통장 그때 3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이제 개설을 하고 또 5천만 원짜리 이제 뭐라 그러지 그 사업 자금으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로 해서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그나마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때 그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성황된 때라 가지고 그 재개발 붐이 일었어요. 그래서 그 부천의 뉴타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주위에서가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가 그 매매건이 있어가지고 이제 건당 10만 원씩 받으면서 이제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 대행해주고 이제 그 수수료로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무실을 이제 운영을 하다가 처음에 그 7평짜리 그 사무실은요 계약 기간이 제가 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5만 원짜리가 2년 계약을 했었는데 제가 사무실을 딱 하면서 하니까 그렇게 제 사무실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돈도 진짜 그렇게 돈도 없고 진짜 남의 돈 쓰는 그런 알거지가 그 사무실에 제 거에 대한 그 진짜 내 사무실 갖고 싶다는 그 열망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 부동산을 통해서 제가 그 양도권을 이렇게 세금 양도 신고 대행을 해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어느 그 중개사 사무실에 소속된 그 부장님이죠. 그 부장님이 저한테 사무실을 이렇게 월세로만 쓰지 말고 한번 경매로도 한번 알아봐라 해서 이제 그러시냐고 해서 그 경매에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중동이었습니다. 그 지금은 7호선이 뚫려가지고 그 롯데백화점 뒤에 자리인데요. 자리가 좋은데 그 자리를 제가 이제 경매 입찰을 이제 그 전에도 많이 들어갔었죠. 그래서 번번이 떨어지고 했는데 그때 여러 수차례에 걸친 뭐 폐차리죠. 떨어지는 그런 그 낙찰 과정을 거치면서 갖가지 우여곡절 끝에 제가 사무실을 그때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 저 대리인으로 해서 입찰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그게 사무실 한 2억 감정가 한 2억 6천 정도 짜리였는데요. 제가 그때 34%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실에 대도로변을 접한 이제 저 앞면이 아니고 후면이었는데 자리가 괜찮았고 넓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한 1억 2,500 정도, 2등하고 한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게끔 제가 많이 쓰긴 했는데, 그 사무실을 입찰을 해서 그 사무실로 입점을 했는데, 제가 그 25만 원짜리 사무실에서 요 중동 사무실, 그러니까 그 1억 2,500짜리 제 돈이 거의 없는, 거의 그 대출로 이제 낙찰받은 그 사무실로 입점하기까지 만 2년이 안 걸렸어요. 그래서 한 1년 6개월 이상을 그 역곡에 25만 원짜리 사무실에 있다가 요 중동 사무실로, 제가 제 사무실로, 이제 남이 돈으로 이제 취득한 사무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 명의로 된, 제 인생에서 최초의 제 명의 그 부동산으로 이제 입점을 하기까지 세무사 이제 사업자를 내고 등록을 하고 한 1년 7개월 정도 만에 제가 입성을 했는데, 그 사무실로 입성한 다음에도 이제 뭐 거기서 이제 하니까 사무실 너무 넓은 거예요. 이제 너무, 제가 7평짜리 있었다 그랬잖아요. 7평짜리에서 지내다가 전용 한 46평짜리로 가니까 이게 너무 넓고 이제 관리비도 엄청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저희 식구들이 이제 같이 운영을 하는데, 이제 저희 여동생 둘이랑 저랑 세 사람이 이제 그 사무실을 쓰는데 너무 넓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쓰다가 나중에는 그 사무실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서 반은 저희가 쓰고 반은 월세를 주면서 이렇게 그 사무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이렇게 이전을 하고 이제 거기서 운영을 하는데도, 중동도 이제 부천 중동이면 신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느끼는 게 뭐였냐면은, 참 이제 세련된 이미지였던 것 같긴 한데 좋긴 좋았는데, 사무실이 이제 거기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제가 저희 거래처들이 이제 가까이서 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 막 그 겨울에 막 눈이 오고 막 그럴 때 그 시흥 쪽으로 이제 동생이랑 차를 몰고요. 그때 지금도 있는데 그 아반떼 2005년식 아반떼가 있습니다. 제가 2005년에 개업을 했는데 그때 아반떼 XD를 이제 구매를 했는데, 그 아반떼를 타고 동생이랑 가가지고, 정말 그 여기는 제주도하고 약간 틀려가지고요. 그 겨울에 정말 그 찬바람이요. 그 살을 그 에이는 그게요.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위를 이제 그냥 온몸으로 맞으면서 이제 동생이랑 같이 이제 명함 돌리면서, 그 진짜 거기는 이제 개발제한 구역이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논이나 밭에다가 이렇게 그 무허가로 이제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런 데 가서 이제 영업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 업체들이 지금까지 오는 업체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업체 거기서 영업도 뛰고 그러면서, 정말 그 두 발로 직접 걸어서 두 손으로 이렇게 명함을 건네고 그러면서 이제 확보했던 그 거래처가 지금까지도 많이 남아있기도 하고, 또 뭐 많이 나가신, 이제 중간에 폐업하신 분도 계시고 다른 데로 기장업체로 옮긴 분도 계시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기장업체가 늘었던 거지, 제가 뭐 이렇게 중심지로 중심 상업지역 내로 제 사무실이 거기 위치한다 그래가지고 그 인근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거래를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동 사무실에서 제가 한 2014년, 15년까지 이제 계속해서, 제가 2005년에 개업을 했으니까 한 10년 가까이 10년이 아니라 한 7, 8년, 한 8년, 그냥 만 8년 이상을 이제 그 사무실에서 이제 지내다가, 이제 본의 아니게 저희가 이제 또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부동산을 그렇게 경매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그런 노하우가 생기다 보니까, 저는 세무사로서의 충실된 삶보다는 거기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다른 재테크에 대한 그런 게 없을까, 뭐 제가 제 주제에 뭐 그렇게 뭐 주식이라든가 이런 건 할 만한 제 머리 짬밥이 안 되고요. 솔직히 저는 좀 손에 잡히는, 그리고 약간 보수적이라서 그런지 시골 사람이라 그런지 그런 실물적인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매를 좀 많이 관심을 가졌었고 하다가, 제 처음에는 이제 주거는 이제 15평짜리 이제 빌라에서 제가 살았습니다만, 살다가 이제 뉴타운에 그 광풍이 몰아닥치니까 뉴타운 이제 그 뉴타운으로 지정된 그 지역 내로 이사도에서, 거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한 20평이 안 돼, 한 18평 정도 되는 이제 그 빌라에서 살다가, 그 빌라가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그 중동으로 이제 좀 큰 아파트로 전세로 이사를 갔었어요. 근데 전세로 사는데 그게 참 마음에 좀 짐이더라고요.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친구들 다 사는데, 그래가지고 하다 막 알고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진짜 시골의 사람이다 보니까 그 전원주택에 대한 그 로망이 있어서인지 그 단독주택에 대한 그 꿈을 정말 저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경매로 이제 임장 활동을 그 전원주택이라든가 이런 걸 물색하면서 이제 다닌 게 이제 수십 차례였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서 이제 알아보던 과정에 그 일산이라는 그 신도시네, 뭐 서울도 이제 수없이 갔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일산 쪽에 이제 눈을 돌리면서 이쪽에 나온 그 2층짜리 단독주택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금매로 좀 매매로 좀 저렴하게 조금 싸게 이제 취득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뭐 제 돈이 뭐 많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뭐 대출이었죠. 뭐 반 이상이 대출이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일산으로 이사를 오게 되고 그래서 일산으로 이사 와서 한 4년간은 이제 그 중동 아까 사무실로 출퇴근을 하다가 식구가 다 저희가 이제 가족끼리 운영하는 사무실이다 보니까 그 잘못하면 그 겨울에 그 고속도로에서 잘못하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차 하나에 같이 타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4년을 그렇게 출퇴근하다가요. 아 중동 사무실은 이제 안 되겠다 해서 그 다른 분한테 이제 빌려주고 입자를 해주고 제가 이쪽에 또 그 2층짜리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 주택 외에 그 이후에 또 이제 상가주택 하나를 이제 그것도 좀 금매로 취득을 했죠. 그때 당시에도 제 돈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매가 7억 3천짜리였는데요. 제 돈이 이제 7억 3천 중에 순수 자기 자본은 제가 한 1억에서 2억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세 끼고 대출 3억 끼고 그래서 이제 진짜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무리해서 이제 취득을 하고 이제 그 상가 주택으로 제가 1층으로 이제 14년 말에 이제 이쪽으로 입점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2020년이니까 올해가 6년 차네요. 지금 여기 사무실이 지금 그 자리인데요. 1층은 1층은 상가이고 상가주택입니다. 3층짜리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인데 지하실은 사무실 자료실로 쓰고 있고 이제 1층 같은 경우에 사무실 직원분들이 이제 그 근무하시고요. 2층은 대표실. 여기가 지금 제가 유튜브를 촬영한 이 공간이 지금 제가 2층이고요. 3층은 제가 이제 동생 둘과 이제 강아지 3마리하고 3층하고 이제 옥탑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세무사로서 이제 세무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스케줄이 1월부터 시작해서 어떻습니까? 12월까지 좀 상반기가 빡빡하잖아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제 한 7월까지는 빡빡하게 세무사로서의 그 본업, 왜냐면 저희는 이제 직원들이 외부 타임이 없다 보니까 저희 식구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동생들이랑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빡빡하게 이제 돌아가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인지 세무사인지 뭐 그런 게 전혀 구분이 없어요. 뭐 이제 해야 되니까. 해가지고 이 사무실을 그렇게 빡빡하게 이렇게 스케줄을 소화하다가 하반기쯤 되면 제가 눈을 좀 이렇게 돌려요. 돌려가지고 뭐 경매도 뭐 틈틈이 뭐 상반기 계속 보긴 보는데 틈틈이 보다가 괜찮은 것 같으면 임장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대출을 발생해서 그 대출에 또 이제 뭐 좀 차곡차곡 변제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동생들하고 같이 투자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세무사로서의 그 본업도 물론 충실했다라고 말씀을 100%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세무사로 참도 살았고 한편으로는 이제 부동산 투자자로서의 그런 삶도 이제 뭐 그렇게 투자자다운 삶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서 많이 투자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약간 부동산 제가 이제 중개사도 이제 처음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개사 뭐 남들을 위한 투자자로서의 그 중개사가 아니고 제 자신이라든가 이제 저희 가족들을 위한 그런 이제 부동산 투자자로서의 그런 삶도 약간 한 20-30% 가미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무사의 길을 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세무사로서의 그 삶을 이제 이렇게 걸어오면서 제가 감히 다른 분들은 뭐 한 20년, 저도 좀 있으면 20년이긴 합니다만, 한 뭐 30년, 40년 그렇게 푹 이렇게 세무사로서 이렇게 깊이 오랫동안 이렇게 푹 이렇게 고여 계신 분들이 이렇게 굉장한 베테랑 분들한테 제가 감히 명함을 내밀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다고 지금 나름 뭐 잡을 해보긴 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는 세무사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 참, 제가 아까 세무사를 선택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그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제주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을 했는데요. 제가 회계학과를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제주도는 여기 비평준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제주도의 그 깡촌에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해서 대정에서 태어나서 그 대정 여자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영어를 전공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고요.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제주대학교 간다 그러면 그냥 영문과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막연한 기대감 했었는데 거기를 안 가고 그냥 회계학과하고 인연이 돼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학 선생님이 그때 여고 수학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회계학과를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회계사도 물론 저희한테 이제 저희 때도 회계사 공부하는 친구가 이제 둘이 있었는데 그 회계사도 물론 했지만 저는 이제 회계사보다는 제 세무사가 조금 맞는 것 같고 뭐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세무사로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선배분도 계셔서 만나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세무사로서 접하게 된 세무사의 길에 접어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로서 살아가는 이 길에 대해서 이제 당신은 인생에 얼마나 만족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50%밖에 만족을 못한다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요. 이게 참 세무사라는 그 직업은 공인이다 보니까 그 부담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왜냐면 세금 계산과 관련된 문제니까 세무사도 사람인지라 이제 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그 스트레스가 많은데요. 그 스트레스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스트레스가 없는 직업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저는 뭐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로서 현재 저희 만족도는 어느 정도냐? 저는 한 50% 정도 만족하고 있다. 왜 그런가? 라고 제가 이제 궁금해하고 저한테 자문을 해보면 제가 좀 능력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도 어떻게 보면 이제 더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인 것 같고요. 단순하게 세법만에 대한 지식만을 요구하는 직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직업들이 그렇겠지만 그래서 다른 법률이라든가 다른 사회 현상과 이제 밀접한 관련을 같이 가지면서 이제 엮어가야 그 세무사로서의 그 업무의 그 영역 확대에 그런데 확장하는데 그런데 그런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세무사로서의 그 사무실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10몇 년, 이제 16년이죠. 16년 차, 이제 15년에 개업을 했으니까 16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앞으로 16년 차가 지나서 20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좀 더 지금보다 세무사로서의 그 직업 만족도가 더 좀 높여졌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높여주기 위해서는 제가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많은 공부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과 더 자주 많이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는 제 동생이 좀 공부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좀 권고를 해줘가지고 제가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송통신대학교 이제 법학과에 시간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법학과 관련된 그 법률 공부를 좀 더 해보고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좀 더 저희 능력이 조금 더 향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글쎄요 좀 법률 전문가로서의 그 길도 한번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세무사로서의 제가 지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6년의 그 세월을 이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 과정에서 세무사 아무것도 없는 진짜 밑바닥 진짜 요즘 뭐 흙수저라 그러잖아요. 저는 근데 정말 흙수저 그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흙수저는 수저의 모양이라고 갖고 있죠. 그죠? 근데 저는 수저의 모양도 할 수 없는 그런 진짜 이렇게 흙을 어떻습니까? 찰흙 같은 거를 빚었을 때 흙수저는 어때요? 찰흙이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찰기가 없는 그런 흙 있죠. 바람 불거나 뭐 이렇게 바람이 불거나 뭐 비가 오면 산산이 흩어지는 그런 흙이었습니다. 흙 가루. 그랬던 제가 저희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제 처지에서는 진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그것도 기적에 가까웠는데 그런 제가 이제 세무사로서 이렇게 세무사에 그 입문을 해가지고 세무사로서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 지난 그 시간을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서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제 인생뿐만이 아니고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의 인생 그리고 제가 앞으로 만나게 될 그 분들의 인생 얘기를 앞으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있는 시간을 한번 마련하고자 오늘 이 시간 한번 내봤습니다. 감사합니다.